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설계실의 푸르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의 축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축척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축척은 영어로 스케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단축키는 SC를 사용합니다. 스케일의 앞에 두 글자죠. 자, 먼저 축척을 알아야 되겠죠? 축척이란 크기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즉 1대1 사이즈가 있을 때 그것을 같은 비율로 줄인다거나 늘린다거나 할 수 있겠죠. 이런 비율을 축척이라고 합니다. 축척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지도죠. 땅 전체를 작은 종이에 표시할 수 없으니까 종이에 맞춰서 땅의 크기를 줄여서 종이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몇 분의 몇으로 줄였다라고 표시를 해주죠. 이렇게 큰 것은 비율을 아주 작게 해서 줄여서 표시를 해주고, 반대로 아주 작은 것은 또 크게 그려서 눈으로 볼 때 잘 보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크기의 비율을 축척이라고 합니다. 설계에서도 축척을 종종 사용하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기계 쪽에서는 요즘에 오토캐드에서 거의 다 1대1을 사용합니다.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이나 10분의 1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1대1 사이즈로 그려서 외형 테두리 선을 집어넣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63빌딩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큰 고층 아파트 이런 건축 쪽에서는 축척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기계 쪽에서는 건축 쪽보다는 축척 사용하는 비중이 훨씬 낮습니다. 1대1로 도면을 그려놔야 나중에 가공팀에서도 쉽고, 그것을 조립할 때 조립팀에서도 그 도면을 보고 쉽게 해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직접 축척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척은 스케일이라고 했죠. 단축키는 SC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정 탭에 축척이라고 있죠. 이 축척도 다른 명령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콘을 클릭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것은 SC라고 단축키를 눌러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도면이 하나 있죠. 이 도면을 제가 축척으로 먼저 늘려 보겠습니다. 크게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엔 작게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을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축척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될 곳을 아무 곳이나 찍어도 되는데요. 이렇게 모서리를 쿡 눌러서 기준점을 잡아도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위치 여기 아무 곳이나 잡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축척을 할 때는 기준점 근처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면 그림이 원본보다 많이 커집니다. 반대로 줄여보겠습니다. 원래 그림처럼 가까이 가서 더 아래로 당기면 작아지죠. 커졌다가 작아졌다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축척입니다. 작게 하면 축척이 비율로 계산을 했을 때 줄어든 것이죠. 지금은 한 0.5 정도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0.5는 분수로 2분의 1이라고 표시를 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키워놓으면 2배 정도가 큰 겁니다. 2배 정도가 큰 것은 1, 2 할 때 2라고 표시를 합니다. 3배 정도가 큰 것은 3으로 입력을 하고요.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SC를 먼저 한번 눌러주고요. 이 그림을 왼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C5를 입력해서 복사를 하는 거죠. 자, 왼쪽 편으로 옮겨서 제가 색상을 전부 다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이 상황에서 먼저 2배 정도 키워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반대로 할 수도 있죠. 축척이라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대상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객체 선택이라고 나오죠. 여기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스페이스바 눌렀죠. 기준점을 지정해 달라고 하죠. 여기 모서리 끝을 해도 되고 여기를 해도 됩니다. 여기를 해볼까요? 바깥쪽을 클릭. 그리고 이 상황에서 축척인데 어떻게 할까요? 자, 2를 입력하면 2배로 커집니다. 엔터. 2배로 커졌죠? 치수를 볼까요? 밑에는 140, 오른쪽은 100으로 딱 2배가 커졌죠?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축소를 해볼까요? 전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단축키를 써볼까요?
SC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그리고 기준점은 아무 곳이나 잡아도 됩니다. 가운데를 찍고 이번엔 반으로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0.5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반으로 줄어들면서 지금 보세요. 50과 70 똑같아졌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배로 키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체를 선택하고 스케일이니까 SC 스페이스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준점 아무 곳이나 잡아볼까요? 클릭. 여기에서 3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 3배로 커지게 됩니다. 150으로 표시가 됐죠? 원래 게 50이었으니까 5, 35 3배로 커진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바로 축척입니다. 비율에 맞춰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2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로 줄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4분의 1은 0.25죠. 전체를 선택하고 SC 스페이스바 그리고 중점 아무거나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0.25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 이렇게 확 줄어들게 됩니다. 아까 그 크기에서 4분의 1로 줄어든 것이죠. 이런 게 바로 축척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늘리고 줄이는 건 알겠는데 우리 기계 쪽에서는 이렇게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그러냐 하면요, 자, 이 도면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축척으로 해서 2분의 1짜리를 만들었어요. 0.5를 줘서 반으로 줄여놓고 거기다가 표시를 하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다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옆으로 옮겨서 갖다 놓고, 자, 전체를 선택하고 SC 스페이스바 아무 곳이나 기준 잡아서 선택을 하고 0.5를 주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확대시켜서 봤더니 치수가 25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다 자 축척 해놓고 표시를 보통 하죠. 2분의 1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공하는 가공집에다 줍니다. 이 도면을.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 축척이 2분의 1이구나. 치수가 25로 표시된 것은 50으로 읽어야 되고 35는 70, 5는 10, 또 5는 10이네. 아, 그럼 이 그림이 2배로 더 커져야지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 도면을 출력을 해서 종이로 본다 그러면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가공집, 가공회사에서도 다 오토캐드를 사용합니다. 1대1로 도면이 왔을 경우에는 그냥 혹시 빠진 치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치수를 이렇게 재면 돼요. 재면 되는데 이 치수가 지금 치수가 굉장히 크게 나오죠? 치수를 먼저 줄여보겠습니다. D를 입력하고 들어가서 치수 기본, 현재로 설정, 닫기. 치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치수 관련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축척이 나왔는데요. 치수 크기를 줄여놨으니까 치수를 다시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치수 선형에 들어가서 센터와 센터 사이를 재볼까요? 크기가 적절하게 나왔네요. 15mm입니다. 15mm를 정확하게 가공하려면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가공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도면을 받을 때마다 수백 장의 도면을 전부 다 선택을 해가지고 SC 축척을 선택하고 또 잡고 2배로 늘어야 되니까 B 해가지고 엔터키를 쳐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원래 도면대로 되겠죠. 그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계 쪽에서는 그냥 1대1로 그립니다. 정상적인 치수로 도면을 그린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고 가공집이라든가 조립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러면 가공집과 조립팀에서 이 도면을 오토캐드에서 띄워서 보면서 정확하게 측정도 하고 작업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2분의 1로 사용하는 것은 예전에 종이에다가 그릴 때 종이에다가 연필로 설계를 하다 보면 종이 크기는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도형들을 비율에 맞춰서 2분의 1이라든가 4분의 1, 5분의 1, 10분의 1까지도 줄여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예전에 종이에다가 연필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기계 쪽에서는 요즘에 이런 축척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지금 이 축척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그럼 이 축척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첫 번째 예는 글자 크기를 키울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글자가 있죠? 축척이라고. 이 글자를 복사해서 옮겨 보겠습니다.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요, 옆에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ESC. 자, 보시면 이게 하얀색 네모가 공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공장이고 녹색은 기계입니다. 동그란 것도 기계입니다. 그런데 위쪽에 있는 작은 네모에 비해서 이 글자는 적절한 크기인데 아래 공장에 비해서는 글자가 너무 작죠? 이럴 경우에 축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자를 선택한 후에 겉에 있는 네모칸도 마찬가지입니다. SC 스페이스바, 그리고 기준이 되는 점을 이 모서리로 잡을까요? 여기를 잡고 1.5 하면 1.5배 정도 커진 글자가 됩니다. 훨씬 낫죠? 이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다른 곳으로 옮겨 볼까요? 글자를 안에 있는 글자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글자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눌러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글자만 빠져나오겠죠? 컨트롤 Z 눌러서 이번엔 복사를 해서 글자만 가져가 보겠습니다. CO 스페이스바, 글자 선택 스페이스바. 자, 글자만 선택해서 옆에 있는 종이로 갖다가 놓을까요? 이것이 A4 사이즈 종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한쪽이 297, 한쪽이 210mm예요. 이 크기가 우리가 사용하는 A4 사이즈 종입니다. 위에 글자를 옮겨왔는데 너무 작죠? 이 글자가 2배 반 정도? 2.5배 정도 커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글자를 선택하고 SC 스케일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모서리를 기준점으로 잡고 여기에다가 2.5배 커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엔터키를 치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커지죠. 훨씬 더 비율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키우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는 부분적으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먼저 이 도형을 복사할게요. CO 해서 도형을 옆으로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F8 누르면 그대로 옮겨지죠. 이 상황에서 다른 부분들은 지워버리고 이렇게 지워버리고 치수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mm 10mm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원, 그리고 이 직각 부분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사각형은 지워야 되는데 한 덩어리로 인식이 되죠. 이럴 경우에는 키보드에서 X를 입력하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4개의 조각으로 나눠집니다. 아까하고는 틀려졌죠? 4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울 수가 있죠. 하나씩 선택해서 지워볼까요?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신축 스트레치를 해보겠습니다. S 스페이스바, 자, 직선을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그리고 아무 곳이나 선택을 하고 직선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일부러 제가 스트레치를 해봤습니다. 이번엔 선을 선택하고 끝점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가도 줄어들죠.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해서 확대를 시켜서 고객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한 후에 SC 스케일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바, 그리고 기준점은 요 끝점 정도를 잡고 여기에서 2 하고 엔터키를 칩니다. 그랬더니 작은 부분이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다가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이렇게 그렸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다 좋은데 치수가 20mm로 늘어났죠. 근데 설계에서 이렇게 치수가 변경돼선 절대로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치수를 고쳐줘야 됩니다. 물론 다르게 고쳐줄 수 있겠지만 치수도 또 스케일을 줘가지고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것 없이 간단한 것 같은 경우에는 치수를 선택해서 요새 10이죠. 원래 치수가 10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로 20도 선택해서 10으로 바꿔줘도 됩니다. 간단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을 2배로 키운 다음에
치수를 바꿔줬습니다. 첫 번째는 글자를 키웠고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했었던 것은 이 전체를 늘렸다 줄였다 했었죠. 자, 오늘 축척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옵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